대구 부동산 분위기, 그리고 언제쯤 반등할지, 그리고 핵심 26년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가시죠. 자, 일단 많이 하락한 아파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대구의 대장하면 범어사동, 만촌3동이죠. 네. 자, 지도로 가서 자, 범어사동 가겠습니다. 여기 요- 학군지죠, 학군지. 예, 학군지 해서 범어사동입니다. 네. 대구는 학군지가 가장 아파트 가격이 비쌉니다. 네. 그래서 범어사동은 안 나와요. 하락 아파트가 별로 안 나와. 그래서 범어사동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아파트가 범어사동에서 이제 힐스테이트 범어가 있죠. 예, 힐스테이트 범어 한번 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범어. 자, 힐스테이트 범어는 보면 이제 많이 빠졌다가 좀 많이 회복했죠. 그래서 네. 전고점 못지않게 좀 많이 회복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어 SK뷰 볼까요? 범어 SK뷰는 진짜 폭등했다가 빠졌다가 네. 조금 9억대에서 다시 10억대까지. 소폭 좀 예. 상승한 느낌. 네, 그래서 많이 하락한 아파트에서는 범어사동은 안 보인다. 이제 이 많이 하락하는 아파트 중에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저는 만촌3정 그린코아. 이거는 좀 눈에 들어옵니다. 네네. 이게 이제 44%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파트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만촌3동이죠. 네. 만촌3동. 그래서 범사만삼이라 불리는 요 만촌3동의 이제 요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만촌3정 그린코아 에듀파크가 29평이 44% 하락했습니다. 오, 거의 뭐 반값 정도로 네. 하락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30평, 29평, 30평 아파트가요. 참 애매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상승장에서는 34평 못지않게 따라 올라가는데 네. 하락장이 오면 얘가 힘을 못 쓰더라고요. 아싸리 24평도 아니고 34평도 아니고. 네. 예, 근데 또 상승장이 오면 요런 애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저희 댓글 달아주신 분이 25평, 24평 아파트 사도 되냐 이러는데 저는 아싸리 29평, 34평 아파트도 괜찮다. 왜냐면 얘가 하락장에서는 힘을 못 쓰는데 상승장이 오면 34평 못지않게 또 좀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29평짜리가 최고가가 13억 9천 갔었습니다. 그런데 33평짜리가 14억 1천 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을 보면 별 차이 안 나는. 별 차이 안 나요. 네. 예, 상승장에서는. 네. 근데 하락장에서는 얘가 7억 7천이고 8억 5천. 그러니까 3천에 8천 차이 나죠. 네. 예, 상승장에서는 2천 차이 나는데 하락장이 오니까 8천 차이 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많이 좁아지기 때문에 29평, 30평 저는 좀 괜찮다 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수성지구 우방타운 2차 아파트가 최고가 14억 3천 갔다가 지금 8억 2,500, 6억 500 하락해서 42% 하락했습니다. 40%대 하락이면 엄청 많이 하락한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만촌 화성파크 드림 3차가 이제 5억 5,500 하락해서 14억 5천에서 8억 4,500 하니까 39% 하락. 그 다음에 수성 3가 롯데캐슬 50평짜리가 14억 7천에서 9억 2천. 그래서 37%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 자체는 이제 A급지는 버티는 반면 약간 1.5라면 섭섭할 것 같고 1.2급지 여기는 조금 하락 단지가 좀 보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 아파트들이 언제 반등할까?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빠르면 25년, 늦어도 26년에는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23, 24년에 입주 물량이 많은데 25, 26부터는 입주 물량이 작다. 네. 근데 대장 아파트는 이미 생각보다 빨리 반등을 했기 때문에 빠르면 25년, 늦어도 26년에는 반등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는 26년 입주하는 요 분양권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별로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26년에는 그렇게 많은 입주 물량은 없네요. 네, 8개 단지가 8개. 8개가 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제일 관심 있는 수성구 아닙니까? 네. 범어자이 바로 가보시죠. 범어자이로 가면 범어자이로 가면 이 범어자이가 분양가가 35평 A 타입이 9억 6,1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여러 번 갔었죠. 네네. 주상복합이고
이 동간 가격이 사실 너무 좀 좁은 게 맞아요. 단점이에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주상복합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면 이 동간 거리 이런 걸 뽑을 수 있어서 근데 뭐 주상복합은 또 나름대로 또 주변 인프라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또 감안하셔야죠. 네. 그래서 요 답이 다 나왔는데 이제 동간 간격 이런 건 좁은데 이제 주변 인프라가 네. 너무 좋은 거고 그리고 MBC 부지 있죠. 이거 기대됩니다. 네. 이게 일단은 토지 매입비가 비싸기 때문에 분양가는 저는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타이밍을 노릴 것이다. 그래 되면 범어자이가 상대적으로 좀 얘보다 저렴하게 가거나 이제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범어자이 하면 좀 어떤 아파트랑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아무래도 수성구 메인 입지와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뭐 미래 가치로는 분명히 MBC 내거리, 벤처밸리 내거리가 좋아지는 건 맞아요. 여기에 또 우리가 엑스코선 또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죠. 네, 네. 4호선도 들어오고 하니까 뭐 미래는 좋은데 현재로서는 어때? 지금의 수성구에서는 조금 외곽 취급을 좀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범삼안삼 뭐 아니면 역세권 이런 거랑 좀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네. 그러면 생각해 보는데 만촌동 정도 좀 비교하면 어떨까 네. 싶네요. 만촌동에 왔습니다. 네. 만촌동 뭐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래도 신축급이니까 신축급하고 뭐 좀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자이른이라든지 뭐 에두 삼정 그린코아 네. 이 정도는 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비슷하네요. 만촌 네. 자이르네가 9억 7천이니까 네. 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이르네랑 좀 비교하면서 범어자이가 시세에 반영이 되겠네요. 네, 23년 1월에 입주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범어자이는 26년 한 2월인가 초반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 3년 정도.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비교 네. 대상군으로는. 그래서 우리 범어자이도 정말 임장을 많이 갔는데 약간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만촌자이와 자이르네와 범어자이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대구 시민의 그 뭐랄까 성향으로 성향 봤을 때는. 그렇지 성향을 봤을 때는 만촌자이가 한 표 더 가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투자금이 여기는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죠. 23년 1월 입주였기 때문에 이 동네는 확실히 학군지라는 거는 투자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실거주 맞습니다. 이런 개념이 좀 더 강하거든요. 네. 실제로 입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아무리 거기가 주변 인프라가 좋고 미래 가치가 높고 그런 주상복합이라 한들 현재 정주 여건을 첫 번째로 꼽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촌 자이르네 같은 경우에는 23년 1월 입주지만 실제로 좀 유예를 시켜줘서 네. 24년 한 2월, 2월까지. 2월까지 유예를 시켜줬거든요. 네, 네. 그래서 24년 2월에 이제 곧 있으면 잔금이 되는데 네. 범어자이 대비 여기가 좋은 점이 임대료가 굉장히 받쳐주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 투자금이 2, 3억대. 예를 들어서 내가 30평대 간다면 한 2억대, 2억 초반, 30평대 간다면 한 3억 초중반, 네. 이렇게 필요하더라고요. 여기는 뭐 전세도 뭐 요즘은 입주가 많아서 좀 눌릴 수도 있지만은 월세가 굉장히 좀 잘 나가요. 네. 생각보다 잘 나갑니다. 네. 우리 흔히 부산 기준이나 뭐 다른데 이제 조망권이 보이는 아파트가 전월세가 좀 높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바닷가 조망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좀 높은 곳이 네. 이 학군지예요. 그만큼 이제 실수요가 좀 네, 탄탄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녀석과 비교해서 범어자이가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이 범어자이가 이제 그거랑 좀 비교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임대료 자체는 조금 약하죠, 요 동네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대신에 26년 2월 입주기 때문에 네. 일단 내가 계약금 10% 걸어놓고 한때 5%도 했었죠. 네, 5%제 했었죠. 그 5%제 딱 하니까 순식간에 많이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역시 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고수들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구나. 네. 어쨌든 5%제 했으면 내 계약금 이래저래 하면 한 5천만 원 투자금 해서 범어동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6년 입주 때 보자 이랬던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26년 입주인 거를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게 많잖아요. 부동산은 야 시간과의 싸움이다. 요거지 26년이. 네. 그래서 아마 26년대는 가깝기도 하고 멀지만은 어쨌든 미래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 약간 기대 심리가 좀 반영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수성구에 26년 입주가 범어자리를 빼면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달서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샵 달서 센트 엘로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게 단점이 뭐가 있냐면요. 자, 이쪽으로 오죠. 네. 여기가 이제 여기부터는 세대수가 272세대고요. 그리고 여기가 분양가가 이제 6억 6,800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있는 여기 뭐 클라세보다 네. 빌리브 클라세보다 조금 비쌉니다. 또 이런 게 조금 저는 단점으로 걸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 따지면 얘는 좀 더 옆인데 25년 12월인데 6억 3천. 그래서 그 가격이 저는 이제 싸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22년 그리고 23년 요때 분양한 것들은 거의 다 이제 6억대. 네. 네, 6억대다 보니까 25년 말이나 26년 초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걔네들이 이제 그 입주거든요. 네. 그런 아파트들이 6억대이다 보니까 네. 사실 지금에 봐서는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또 앞으로 분양하게 되는 것들은 7억대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런 것들과 좀 비교해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렇죠. 가격이 딱 그 가격에 걸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관심은 가는데 막상 실행하는데 참 네. 이게 고민이 많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만 보시지 마시고 뭐 대구의 미래 이런 것들을 좀 구상하시면 좋겠지만은 그걸 못한다. 그러면 그 지역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 거고 그다음에 현재 어떤 모습이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역의 변화를 보면 이 본리 내거리, 네. 죽전 내거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요 죽전 내거리에서 네. 내려오는 요 본리 내거리까지 네. 미래 변화는 엄청나죠. 엄청나죠. 요게 이제 입주 예정 아파트들이거든요. 분양 예정, 입주 예정인데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동네도 천지개벽하고 있는 동네는 맞습니다. 사실 이 동네는 주거형 시설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이게 여기가 좀 미래 가치는 굉장히 좋고 서대구에서 내려오는 이 와룡로 자체가 네. 본리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바뀔 거다라는 네. 계획도 있었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큰 그림을 그리기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뭔가 좀 분석하고 뭐 이런 분들은 여기에 미래 가치는 굉장히 좋게 보나 네. 아직까진 시간이 조금은 걸린다. 네. 그러고 보면 여기에서 좀 장점이 뭐냐? 그럼 이제 많은 세대의 주거가 바뀔 거고 그리고 우리 수성구 제외하고 또 합군지가 어디입니까? 달서구 아닙니까? 그렇죠. 월성 월계 굉장히 라이딩하기가 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아파트들이 쭉 들어서면 굉장히 주거 정주 여건이 좋아질 거다. 네.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동네입니다. 네. 자, 다음 거 보시죠. 이제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있어요. 바로 위에 네. 여기 있죠. 네. 여기는 26년 3월 입주. 네. 여기는 26년 6월 입주. 3개월 좀 빠르긴 하네요. 네. 3개월 빠르기는 한데 세대수는 여기가 993세대니까 세대수적 측면은 조금 더 이득이네요. 그렇죠. 이왕이면 비슷한 입지면 뭐 세대수 많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분양가 좀 저렴하고. 분양가 좀 저렴하고. 그건 뭐 그렇죠? 볼까? 브랜드고. 브랜드고. 이러면 6억 6,800이고 얘는 6억 3천이니까 이게 좀 더 네. 낫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계약금 여기는 5%제죠. 네. 이런 게 좀 장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금 자체가 내 돈 이제 4천 이하, 네. 3천만 원대. 이게 좀 장점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요거는 나오네요. 얘보다는 이런 거 하면 욕먹으려나? 얘가 저는 좀 더 땡깁니다. 그렇죠. 시간적으로, 가격적으로 뭔가 좀 좋은 이점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대구역 센트레빌 더 오페라. 네. 이제 북구로 갑니다. 태평로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태평로로 넘어가는데 태평로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요 아파트고요. 사실 오페라 붙었지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페라 4 시리즈는 아닙니다. 그죠? 네. 약간 조금 옆에 블럭에 대구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고요. 네.
그래서 요게 26년 4월 입주고요. 네. 245세대. 네. 그래서 분양가는 3호 A타입 하면 6억 1,900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런 생각 안 드나요? 뭐 내가 6억 1,900이나 6억 4천이나 좀 고만고만하다. 왜냐면 분양권은 거의 계약금 10% 넣고 맞습니다. 뭐 그 중도금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몇백 차이가 안 나. 네.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단지 컨디션 더 좋다라든지 입지 좀 더 좋다라든지 이런 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주상복합의 가장 큰 단점은 동간의 거리, 일반 아파트보다는 좀 빡빡한 느낌이 있다라고 했지만은 장점은 인프라입니다. 여기도 대구역 근처,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롯데백화점, 뭐 여기도 뭐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네. 바로 아래편에 그냥 최대 상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을 누리기에는 굉장히 좀 괜찮은 아파트들이다. 여기도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입주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조망조망한 아파트들이, 조그마한 아파트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하나의 뭔가 단지처럼 주거타운을 이루거든요. 네. 그러면 또 좀 괜찮아집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는 호재가 있죠. 이제 24년 대구역 네. 개통 예정인데 대구 복선전철이죠. 네. 구미까지 연결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구미 출퇴근하실 분들이 요거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죠. 네. 그래서 일단은 경북 라인으로 이 주변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구미라든지 이런 분들 출퇴근하기 굉장히 좋은 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네. 자, 이거 하면 비교가 되는 게 25년에 입주하는 25년 자이 더스타. 네. 사실 이곳가 컨디션 더 좋은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좀 등급은 좀 더 높은 아파트인데 분양가는 좀 더 저렴한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분양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25년에 입주하면 5억 중반대가 되고 26년에 입주하면 6억 초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약 5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5, 6천 정도. 그러면 선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여윳돈이 조금 더 있다면 25년에 가는 거고 내가 소액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면 26년 입주하는 걸 가는데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그래도 신축 아닙니까? 26년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그러면 내가 구축을 팔아서 가야 되는데 25년 4월은 조금 애매하단 말이지. 25년 4월은 여기에 걸리거든요. 근데 26년부터는 약간 리스크가 굉장히 좀 현저하게 줄어들죠.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있는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집 팔아서 이사 갈 때쯤 되면 얘네들은 이미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갈아타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갈아타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좀 더 컨디션 좋은 분양권에 계약금을 걸어 놓고 내가 좀 더 컨디션이 안 좋은 아파트를 팔아서 그 잔금을 가지고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리스크가 좀 낮은 게 26년 입주 아파트인 거고 그렇죠. 내가 좀 그래도 안전마진 뭐 5천을 더 5, 6천을 더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럼 얘를 가는 겁니다. 네. 대신에 투자금이 좀 더 들어가는 거죠. 이게 실거주는 뭐 여기서 딱 본다면 당연히 대구역 자이스타가 훨씬 좋습니다. 네. 실거주는. 그럴 것 근데 같습니다. 내가 투자다. 투자다 하면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좀 리스크를 줄여 가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럼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간을 좀 길게 시간을 두는 버는 거. 시간을 좀 번다든지 아니면 투자금을 좀 작게 둔다든지 네. 이 두 가지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 대구역 자이스타가 더 좋으나 25년이라는 조금 약간 애매한 네. 시간에 걸려 있다면 그냥 차라리 26년의 아파트를 좀 더 본다든지 이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였습니다. 네. 자, 힐스테이트 칠성더 오페라. 네. 요거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거의 이거는 뭐 도찐개찐입니다. 네. 일단 뭐 다 이 라인으로는 오페라가 붙는다. 그러면 확실히 우리가 북구에 저게 오페라 시리즈. 네, 침산동에 있는 오페라 라인이 좌측에 있는 라인들이 확실히 미래 가치가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간접적으로 그죠? 네. 네. 하지만 여기도 마땅하게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좀 투자나 실거주라고 이렇게 물건을 사기는 조금 없을 거예요. 네. 뭐 피가 조금 붙어 있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더 싸게 살려면 뭐 어차피 지금의 26년에 입주한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그냥 분양가에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요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한 번 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뭐 거의 비슷합니다. 요거는 또 거의 비슷하다.
요거는 26년 2월 입주고 확실히 여기는 6억대네요. 네, 4월 입주고 다 이제 26년 입주는 거의 다 딱 한 개 빼고 다 야, 6억대입니다. 이 건설사들이 기가 막히게 분양가를 측정한 것 측정합니다. 같아요. 네. 어차피 뭐 26년에 입주 물량이 조금 더 줄어드니까 사람들은 그걸 더 선호할 거다라는 마인드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졌던 단지 중 하나죠. 네. 요거는 이제 완판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층 그런 것 같아요. 말고는. 네. 자, 이런 거 접근할 때 이제 노하우가 여기도 보면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동간 간격이 상당히 좁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네. 예, 되게 좁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이제 내가 잘 보고, 벽뷰가 안 나올 거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이게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힐동센이라 하죠. 그렇죠. 이게 딱 보면 이게 앞자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5억 9,700. 네, 같은 26년대인데 분양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네. 앞자리가 다릅니다. 그래도 얼마라도 싸요. 네. 자, 요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옆에 이제 더샵 디오엘로가 곧 입주 예정이죠. 네. 24년 4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동대구 비스타 동원 입주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도로만 딱 건너면 되는데 여기는 버머 네.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입니다. 네. 여기는 동대구 센트럴이고 거의 비슷한 컨디션인데 이 도로 하나만 딱 건너면 얘가 8억입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이 최고가가 꽤 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번 네. 바로 볼까요? 네.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 여기도 이제 신축 단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수성구에서는 외곽이지만은 그죠? 네. 네, 신축이다 보니까 굉장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10억 얘가 대. 최고가 10억을 갔었고 지금 8억 정도. 그러니까 80% 가량 회복했죠. 그러면 이제 동대구 힐스테이트 센트럴. 요거도 좀 이제 얘가 견인을 하면 할수록 얘도 조금 오를 거다. 이렇게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그래도 너네는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은 수성구지 않냐, 뭐 비교가 좀 될 거냐, 좀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디얼로가 입주를 하고 나면 여기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서 네. 아마 시세가 형성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봐도 지금 6억대가 거의 넘잖아요. 네. 디얼로 같은 네, 경우는. 6억 정도 딱 잡으면 되죠. 네. 6억 초중반. 네. 동호수에 따라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사실 가치 대비 가격은 디얼로가 한 표야. 한 표 좋죠. 네. 네. 근데 얘는 24년 4월 입주야. 그러니까 투자금을 계산해 보면 3억 네. 이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당장 등기를 쳐야 되기 때문에 네. 큰 돈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얘는 26년 4월. 4월까지 네. 내 돈 얼마? 4천 투자였어요. 네. 그다음 5천 투자. 네. 이게 왜 그랬냐면 페이백을 받았죠. 네. 6천 계약금인데 페이백 1천, 2천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요서 이제 중요 인사이트가 이건데 요게 이제 날아가다 보니까 페이백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제값에 팔더라도 2천만큼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노얄동 로얄층이야. 그 당시에.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들이 페이백 하자마자 탁 먼저 잡았다. 그러면 내가 6천 계약금 걸고 2천 페이백을 받았으니까 내 실투금은 4천이죠. 근데 내가 무피에 판단 말이에요. 근데 무피에 사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 가보니까 하는 사이에 저층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나는 저층 싸게 살 것이냐? 그냥 로얄층을 제값에 살 것이냐. 그러면 나는 또 고민되는 게, 로얄층 제값이 한 2천 더 주더라도 로얄층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네. 누군가는 분명히. 그럼 그 사람이 그냥 이거 제값에 사도 이미 페이백 받은 분들은 2천 투자 수익금을 버는 거죠. 맞아요. 아주 신박한 방법이죠. 네. 그래서 4천 투자해서 양도세 없는 2천을 번 거야. 신박한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4천 이 불경기 중에서도 누군가는 투자해서 그죠? 50% 수익률을 보는구나. 야, 이렇게 투자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정말 많이 다녔던 곳이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대명자이 그랜드시티. 요 대명자이 그랜드시티는 유일하게 아파트입니다. 네. 그리고 2,000세대가 넘는 완전 대단지. 대단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명자이 그랜드시티를 가보면 모델하우스가 좋죠. 너무너무 잘 돼 있고 네. 안에 실제 모델하우스 가서
그 내부 유닛을 보신 분들은 그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네. 근데 여기가 위치가 좀 딸려서 그렇지. 네. 뭐 단지 컨디션은 제가 볼 때는 엄청 좋은 단지입니다. 네. 거기다 브랜드예요. 맞아요. 단지 컨디션만 보자면 26년 입주하는 아파트 중에 최고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다 학교가 초등학교 또 가까이 있고 물론 네. 대로변이 있지만은 이 대로변 뭐 이 대명자이 쪽에서 육교 하나 놓아달라 이런 좀 민원 같은 거 좀 넣으셔가지고 육교를 좀 건너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2000세대니까 힘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저는 비역세권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또 갈 수 있더라고요. 한 20분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15분 정도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요 정도 찍을게요. 여기서 이제 요렇게 해서 1.1km 정도. 네. 그래서 여기서 15분. 그래서 단지에 따라서 빨리 가는 데는 한 12, 3분. 저 끝에서 가려면 한 20분. 네. 요래 걸리겠죠. 네. 그리고 이 대명자이 그랜드시티는 또 남산자이 하늘채가 견인 역할을 해줄 거 아닙니까? 이런 단지가 있는 게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 게 정말 좋은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또 남산자이 하늘채는 청라힐스자이나 남산 롯데캐슬, 롯데캐슬. 센트럴에서 또 견인을 해줄 거고 네. 그래서 얘는 그냥 빠지는 느낌은 아니다. 그리고 자 대명자이 그랜드시티로 오면 요 밑으로 해서 주변에 개발 많죠. 예, 재개발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요런 개발을 보면 얘가 또 선두에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5억 5천 좀 비싸다 생각 들 수도 있고 적정가다 생각 들 수 있지만 또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뭐 사실 우리가 26년도 아파트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5억대가 있었나요? 없죠. 없어요. 물론 있었어요. 5억 9천 뭐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래 이래저래 포함하면 6억이야. 네, 그럼 6억이야. 근데 얘는 5억 5천이에요. 네. 그리고 확장비 이거는 무상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5억 5천 정도가 5, 6천 정도가 그럼 확장비가 보통 지금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뭐 한 3천 정도 붙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5천 그 이상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하기는 제가 정말, 생각하기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괜찮았어요. 저렴하게. 네. 그리고 이거 25평은 3억 9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억인데 일단 3억 9천 앞자리가 3자로 바뀌니까 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요거 26년 입주 중에서 요게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 마지막이네요. 네. 힐스테이트 네. 대명 센트럴 2차.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영대병원역이라고 있거든요. 네. 네, 여기도 1차, 2차 합쳐가지고 거의 뭐 한 2,000세대 넘어요. 네. 자, 여기 일단 세대수 일단 보자면 네. 자, 볼까요? 여기 861세대. 예, 61세대. 요게 974세대. 네, 거의 한 1,500세, 1,800세대 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660세대. 네. 그다음 여기도 지어지고 있는데 안 나올 뿐이죠. 네. 예, 요거까지 더하면 2,000세대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1호선 초역세권이죠. 야, 1호선 일단은 대구도 지금 앞으로 4호선 공사가 할 거니까 그죠? 뭐 철도까지 합치면 한 6개 노선이 있는 거거든요. 광역철도까지 합치면 네. 그러면 역이라는 이제 역세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나중에는 부각될 겁니다. 네. 그럼 앞으로 역세권은 사기가 더 힘들다. 네. 그러면 요거는 또 시세 견인할 게 뭐 앞으로 일단 교대역 하늘채. 하늘채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더 가면 명덕 이편한. 이편한. 네, 아, 이거는 뭐 이상이죠. 거의 좀 남구의 대장. 남구의 대장이고 네. 또 남구라 말하면 좀 섭섭할 정도의 그렇죠. 입지라고 이 볼 수 도로 있죠. 넘으면 또 중구니까. 네. 넘어가면 바로 중구입니다. 네. 그리고 더블 역세권. 그렇죠. 네. 또 대단지. 네. 1758세대. 네. 그다음에 어쨌든 1군 브랜드. 네. 끝내줍니다. 분양이 와, 1758세대 중에 분양 세대가 1200세대입니다. 사실 남구는 대구에서 거의 도심지 쪽에서는 조금 fu졌어요. 네. 좀 쉽게 말하면 왜냐 그 이유가 주택이 많고 네. 이제 개발이 막 되는 지금 중이거든요. 네. 중구는 안 그랬습니까? 중구도 그렇죠. 그랬고. 그래서 이 청라운동역 인근에도 사실은 예전에는 막 다 그냥 말 그대로 다 주택가였습니다. 네. 근데 아파트들이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좋은 지역으로 바뀌고 이런 지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런 것들 중에서 남구도 또 꽤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남구 중에서는 딱 볼 게 어쨌든 이편안, 명동, 예. 그 다음에 1호선 라인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청라원동역 근처, 근처에 있는 대명자이, 이게 그렇죠. 끝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신천 쪽, 네, 신천이, 그렇죠. 네. 신천 라인. 자, 그래서 보면 자 오늘 이렇게 8개 단지를 봤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제일 요때 투자하기 좋았던 거는 일단 범어자이, 투자금은 많이 들어가지만 5%제 할 때 네. 너무 좋았고, 네. 그 다음 이제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페이백 할 때 너무 좋았는데 이거는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6번, 1번은 끝이야. 그래서 이제 세 번째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고민되는 게 사실 달서 쪽이 괜찮기는 한데 이미 그 가격을 다 먹고 있더라고요. 네. 북구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달서구 2개, 북구 2개는 다 먹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가격이 조금 저렴한 대명자이. 이거 모델하우스 가보면 답 나와요. 답 나와요. 네, 그래서 대명자이가 또 괜찮았었고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도 지금 조건이 너무 괜찮아요. 제가 공개 방송에 좀 설명드리기는 힘든데 조건이 또 너무 괜찮고요. 그래서 요 중에서 우리가 계약금 5%제라든지 그 다음에 페이백 되는 단지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면 정말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6년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C급이긴 하다. C급이긴 맞아요. 한데 투자 금액이 작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고 26년 입주한다라는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 소액 투자에서 약간 소액 수익. 그렇죠. 이런 용어로는 너무 적합한 거예요. 사실은 요즘은 이제 소액으로 기존에 있는 갭 투자 이런 것들이 조금 맞지 않아요. 네. 전세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높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 소액으로 뭘 해야 되냐?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사는 게 제가 볼 때는 최선의 소액 투자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뭔가 분위기가 바뀌면 새 아파트부터 또 오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뭔가 좀 우리가 불안한 시기를 조금만 벗어나면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는 24년보다 25년, 25년보다 26년 이렇게 뭔가 시간적으로 리스크를 좀 줄일 수만 있다면 소액으로 투자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하나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폭락을 많이 했던 데가 대구, 부산이 있거든요. 그럼 부산에서 일광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한 1억 이하 5천만 원 전후로 투자할 거 뭐 있어 이래 찾아보면요. 과거 일광자이 프로지오가 뭐 실가 기준으로 한 9억대 있었고 뭐 또 한 8억 5천 정도에서 지금 5억 중반 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일광자이 프로지오 2단지, 1단지 뭐 요 라인들이 많이 빠져서 사실 투자로 괜찮은 시기가 왔거든요. 근데 여기도 자 보세요. 일광자이 프로지오 2단지를 가면 갭 투자 금액이 이제 어쨌든 2억 정도 들어갑니다. 네. 한 정고점 대비 3억이 빠졌는데 네. 어쨌든 투자 금액이 2억 정도가 들어가. 그러니까 2억 투자해서 한 3억 수익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들이 1강 3대장 하면 과거에 뭐 요 1강 자이, 그다음 동원 비스타, 그다음 이편한 이렇게 3대장이 있다 보니까 얘가 견인으로 따라가는데 얘 24평이 자 보시면 갭이 8천 차이입니다. 그렇네요. 네, 한 1억 빠졌어요. 한 1억 빠졌는데 갭이 8천인데 네이버 매물 기준으로 보면 갭을 5천까지 줄일 수 있거든요. 오. 그래서 5천 투자해서 1억 이상 내가 좀 회복한다면 네. 정고점을 회복한다면 1억 이상 기대 수익을 볼 수 있겠는데 하니까 5천 투자해서 1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새 아파트. 그것도 약간 새 아파트. 네. 예. 24평입니다. 24평. 예. 근데 여기서 보시면 24평 3억 3천입니다. 어쨌든 24평 아파트 투자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 5천이 들어간다. 8천까지. 예, 5천에서 8천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6억짜리 아파트 뭐 5억 중반에서 6억 아파트 내 투자금 5천 투자. 5, 6천 투자. 이게 훨씬 나은 거죠. 그렇죠. 이거는 24평이고 네. 그거는 34평이잖아요. 네. 그래 보면 얘도 괜찮은데 대구 저는 26년 분양권이 더 낫다. 이래 봐지는 거예요. 계약금 5%제를 한다든지 페이백이 있다든지 이거는 이런 조건 때문에 괜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래 보면 요 26년 입주하는 요 대구 아파트들이
소액 투자로 좀 할 만한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접근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요걸 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 그러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계약금, 페이백, 그다음 MGM까지도 좀 구체적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 고정 댓글에서 코칭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